여러분은 배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배추된장국, 배추전, 배추나물, 배추찜 등 배추로 만든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배추는 주로 김치로 소비되는 채소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을 하지 않은 배추 그 자체만으로도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항암, 혈압 조절, 장 건강 증진 등 몸에 이로운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배추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배추와 함께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채소의 풍부한 성분인데 이것이 우리 체내로 들어올 경우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으로 전환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는 등의 훌륭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최근 저명한 국제학술지 란셋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사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과 함께 직화에 구워 먹는 붉은 육류 섭취가 늘고 여기에 더해 음주,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암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 연구팀에 따르면 장 표면은 피부와 마찬가지로 4일에서 5일에 걸쳐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심각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먹는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만 더해줘도 채소를 씹을 때 나오는 인돌스리카비놀이라는 화학 물질이 장 내부의 염증을 방어하는 면역세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추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를 강화하는 동시에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여주고 무엇보다 배추의 비타민C는 가열에도 잘 파괴되지 않아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걸리기 쉬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주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를 억제하여 만성 피로와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배추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배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입맛 없을 때 쌈배추에 쌈을 싸서 한 그릇 뚝딱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으로 쌈을 드실 때 농약이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배추에는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 프로시미돈 등의 농약이 많이 검출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농약들이 단순히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을 유발하거나 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배추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척 방법이 중요한데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추 같은 엽채소류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 2번에서 3번 정도 씻는 것이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많게는 2배까지 높아지고 세척 시간도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씻는 물에 소금이나 주방용 중성세제를 첨가하면 제거 효과가 높았으며 특히 중성세제를 사용할 경우 농약 종류나 성분에 따라 최고 2배까지 제거 효과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김치처럼 발효시키는 음식의 경우 배추를 절이는 단계에서도 소금물로 인해 배추 속 수분이 삼투압 현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농약이 어느 정도는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발효 과정에서 유기산과 젖산균 등의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 농약의 분해가 이루어져서 발효 4주 후부터는 거의 모든 농약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김치에 대한 농약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하지만 생으로 드실 때만큼은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과 관련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 발암 물질을 막고 종양의 성장을 막아 항암제 역할까지 하는 든든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여 갑상선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위를 잘 타고 땀이 잘 나지 않으면서 피부는 건조하고 창백해집니다. 얼굴과 손발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갑상선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갑상선 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암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 암의 원인과 통제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요오드 결핍이 있는 여성의 경우 십자화과 채소 섭취가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나 갑상선 관련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배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추의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반컵에서 한 컵 정도가 적당하며 고이트로겐 성분은 물에 삶거나 데치면 함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배추하면 떠오르는 음식 바로 김치가 빠질 수 없는데요. 김치에는 마늘이나 생강 등 몸에 좋은 부원료가 들어가고 거기에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다양한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이 암을 예방하거나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등 건강에 이로운 효능을 줍니다. 그러나 김치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김치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나 김치찜 같은 요리들은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김치는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이나 젓갈 액젓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흔히 밥과 함께 곁들여 먹는 소량의 김치는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지만 김치찌개나 김치찜처럼 상대적으로 김치가 많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는 요리에는 나트륨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김치찌개 1인분의 경우 약 1962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무려 9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키죠. 나트륨이 배출될 때 칼슘이 함께 배출되어 혈액 내 부족한 칼슘 보충을 위해 뼛속에 칼슘을 배출시켜 골감소증,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이 좋지 못한 분들은 신장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김치가 많이 들어간 요리는 칼륨 수치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김치찌개 1인분에는 칼륨이 약 639mg, 적지 않은 양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배추만 아니라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 다양한 식재료가 더해지면서 칼륨 함량이 더욱 높아지는 요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이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그야말로 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되도록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장이 건강하더라도 이렇게 맵고 짠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건강상 이점보다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주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배추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체내에서 발생되는 출혈의 지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피곤해 코피를 자주 흘린다거나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눈에 핏줄이 잘 터지는 분들은 배추 속의 비타민 K가 뇌출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들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장 판막 질환이나 부정맥 등을 예방하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배추 속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와 완전히 정반대 역할을 하는데요. 와파린과 아스피린은 혈관을 묽게 만들어주는 반면 배추 속의 비타민 K는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시라면 배추 속의 비타민 K가 오히려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와파린 계통의 약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배추에 생긴 검은 반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몇 분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검은 반점을 배추가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먹기가 찝찝해서 도려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배추에 생긴 이 검은 반점은 깨씨무늬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증상은 해충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배추를 키우는 과정에서 질소가 너무 많이 공급되거나 부족할 때 생기는 것으로 농작물 자체에 생리적인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생리장애입니다. 검은 반점이 있는 배추는 미관상 좋지 않아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만 섭취에도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두부 좋아하시나요? 저는 두부가 잔뜩 들어간 장두부찌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반찬으로도 먹고 국에도 넣어 먹고 심지어 간식으로도 먹는 국민식 재료인 두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두부를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콩. 바로 그 콩으로 만든 두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소중한 건강 정보 꼭 챙겨가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두부는 영양학적으로 양리학적으로도 효능이 뛰어난 식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두부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부의 대표 성분인 이소플라본은 전립선암과 대장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해주고 골다공증 및 폐경기증후군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한번 걸리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그 뒤로 2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심장 질환인데요. 심장 질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증가하는데 특히 70대 이후에 발병할 경우 사망률이 무려 80%에 달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평소 콩으로 만든 두부를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노년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예방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콩이나 두부를 1인 분량씩 매일 1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 및 사망 위험이 2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GMO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과거 2018년 수입 콩을 사용한 두부 7개 제품 중 6개에서 유전자 변형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없이 유통되었다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GMO란 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농산물을 말하는데 본래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됐으며 작물의 성장 속도와 수확 기간을 조절할 수 있고 질병이나 해충 그리고 기후 조건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적은 농약과 비료만으로도 재배할 수 있어 비용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두부 역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이 용이한 GMO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GMO가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독소를 발생하며 항생 물질 내성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프랑스 캉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였더니 그중 80%에게서 종양이 발생됐고 발견된 일부 종양의 크기는 탁구공만큼 컸으며 무게가 몸무게의 25%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GMO로 만들어진 두부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생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반면 수입산에 대해서는 GMO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한 제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GMO 표기된 식품을 찾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GMO 식품 섭취가 꺼려지는 분들은 국내산으로 만든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그야말로 완전 식품에 가까울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두부의 원료가 되는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 작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많이 섭취할 경우 몸 안의 요오드 성분이 빠져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로 부족할 경우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 생성이 억제되어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체중이 증가하면서 우울증, 집중력 저하, 부종, 변비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두부를 너무 많이 섭취하기보다 하루 한 모 정도만 적당량씩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튀긴 두부, 즉 유부를 먹는 것입니다. 두부를 튀겨서 만든 유부는 흔히 먹는 유부초밥 외에도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음식 중 하나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특유의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유부는 영양소가 풍부한 두부로 만든 음식이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두부라도 기름에 튀기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발생될 수 있어 되도록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트랜스 지방이 우리 체내로 흡수될 경우 전신의 염증을 유발하거나 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되고 치매 유발 혈전 생성, 당뇨병, 콜레스테롤 증가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부로 만들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맛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화방지제라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건 역시 자주 섭취할 경우 그 독성으로 인해 피부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음식은 되도록 피하되 드시더라도 소량씩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시금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등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황반변성과 백내장 등을 예방하고 특히 시금치의 엽록소와 엽산 등의 성분들이 각종암을 예방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낮다는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이로운 효능을 주는 시금치가 두부와 만나게 되면 오히려 독으로 돌변한다고 하는데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산이라고 불리는 옥살산은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하는 자연적인 화합물로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옥살산이 두부에 함유된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란 결정을 만들어내는데 수산칼슘이 우리 몸속의 신장이나 요로에 침착되면 결석으로 쌓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처럼 칼슘이 많은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시금치를 조리할 때 끓는 물에 데치는 것도 옥살산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시금치와 두부를 드실 때 참기름이나 참깨를 함께 곁들이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신이라는 성분이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콩나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질량과 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에 취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때 칼슘이 풍부한 두부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두부 속 칼슘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비타민 K가 풍부한 콩나물과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 K가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의 질량과 밀도를 높여 뼈 건강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국을 끓일 때 그냥 콩나물만 넣는 것보다 두부를 썰어 함께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밥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추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두부에는 체내 에너지를 만들고 면역 항체를 생성하는 등 다양한 신진대사 활동에 관여하는 영양소인 비타민 B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B군이 많은 두부를 부추와 함께 먹을 경우 부추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비타민 B의 흡수를 도와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두 음식은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얼린 후에 먹는 것입니다. 생두부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8g 정도 되지만 얼린 두부는 100g당 약 50g 정도로 생두부보다 무려 6배 정도 높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린 두부가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 이유는 두부에 들어있던 단백질이 응축되기 때문인데요. 두부를 냉동 보관하게 되면 수분이 얼면서 두부 사이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수분은 빠져나가고 영양소들은 그대로 응축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높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얼린 두부를 만드는 방법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각각 위생봉투에 담아 얼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요리할 때는 꽁꽁 언 두부를 상온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서 조리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로콜리 좋아하세요? 저는 브로콜리를 정말 좋아해서 브로콜리가 들어간 반찬은 물론이고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브로콜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자 철분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철분의 함량이 2배나 많으며 독소 배출에 효능이 있는 클로로필도 풍부해서 간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작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당뇨 완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브로콜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브로콜리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브로콜리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잘못된 브로콜리 섭취 방법 첫 번째는 브로콜리를 물에 지나치게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드실 텐데요.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분이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NRF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NRF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체의 모든 항산화 시스템을 총괄하는 단백질을 뜻하는데요. 항산화 성분이 직접적으로 암세포 또는 염증과 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채소나 과일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채소와 과일 섭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 연구에서 설포라판은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백혈병, 그리고 간암세포의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항암 물질인 셀포라판은 조리법에 따라서 함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찌기, 볶기, 물에 데치기, 전자레인지 돌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찜으로 쪄서 먹을 때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쪄서 먹는 것보다 적지만 프라이팬에 볶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도 항암 성분이 증가하는 것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끓는 물에 그냥 데쳤을 경우 반대로 0.4배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국에 넣거나 수프로 끓여 먹으면 항암 성분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결과 역시 나타났습니다.
물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외에 비타민C 역시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눈과 피부에 좋은 비타민 A,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K 등도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 먹는다고 해서 영양 성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항암 채소를 먹는 이점을 누리는 것이 더 좋겠지요. 만약 브로콜리를 물에 데친다면 1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한 쪄서 먹거나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능 중에서도 특히 항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구입하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입하신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 되기 전 상태인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으로 존재하다가 미로시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포벽에 의해서 효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브로콜리를 잘라주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자르면 세포벽이 깨지게 되는데 이때 설포라판으로 합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을 3배가량 늘려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브로콜리를 잘라서 1시간 반 정도 그냥 방치하면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항산화 성분이 3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먹기 직전에 자르는 것보다는 미리 잘라서 손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초고추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드실 텐데요. 그런데 브로콜리와 초고추장은 궁합이 그리 좋은 음식이 아니랍니다. 브로콜리에는 최고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가득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당뇨 환자에게 좋은 채소이기도 하지요. 브로콜리 자체의 당지수는 15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도 될 정도인데요. 당뇨 환자의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밥 먹기 전에 브로콜리 몇 조각을 먼저 먹고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즐겨 먹는 초고추장은 식초, 설탕, 마늘, 참깨 등을 추가하여 만든 양념인데요. 브로콜리를 초고추장과 함께 먹을 경우 식초의 산성에 의해 베타카로틴과 좋은 비타민들이 파괴되는 영양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는 초고추장보다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당뇨 완화를 위해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는 잊지 마시고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로콜리와 상극인 경우 세 번째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브로콜리는 혈압을 감소시키는 칼륨이 풍부하며 항산화 성분과 다량의 칼슘도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및 동맥의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와파린의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제는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브로콜리는 혈액을 응고시켜 혈관 내의 출혈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브로콜리를 과잉 섭취하거나 주스로 농축해서 드시는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방약 복용 후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브로콜리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한 컵 정도의 브로콜리가 적당한 섭취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권장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단에 포함되는 채소의 종류와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브로콜리를 섭취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브로콜리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과다 섭취한다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한의학적으로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차거나 예민한 분들이 과잉 섭취할 경우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어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량을 조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추천드리는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역시 브로콜리와 마찬가지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이며 토마토의 항암 효과는 베타카로틴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뛰어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할 때 그 흡수율이 증가하는데요.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과 유방암 등 여러 종류의 암세포를 파괴하는 놀라운 효능을 보여주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인돌이라는 성분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막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기억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브로콜리는 한의학적으로 뇌를 튼튼하게 하고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을 채워주는 효능이 있는 음식, 약재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칼슘, 철분, 비타민 B 등도 두뇌 활동을 좋게 하며 혈행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치매 예방을 위해 더없이 좋은 영양 보물 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와 토마토는 마늘 및 올리브 오일, 그리고 굴소스와 함께 브로콜리 토마토 볶음으로 만들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지나치게 익혀서 드시는 것보다 되도록 쪄서 먹거나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서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초고추장 대신 고추냉이나 겨자와 함께 먹는 것이 당뇨 완화를 위한 좋은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브로콜리 섭취와 약 복용 시간 사이에 최소한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것이 맛과 영양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이며 동시에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